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늘, 이 26일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박싱데이인데요. 약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날에서 유래해 현재는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을 열어보고 또 팔리지 못한 크리스마스 제품에 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날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바뀌었지만 박싱데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정신을 하루라도 더 느끼기 위해 만들어진 날 같지 않나요? 한국에 박싱데이는 없지만 우리끼리 스토리데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크리스마스의 감동과 사랑을 이어가 보는 거지요. 언제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채워드릴 짠짠짠짠! 잔디 모지안입니다. 반가워.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콜딘의 언박싱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죠. 가족들이든 연인이든 친구들이든 같이 이렇게 좀 밖에서 파티도 하고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이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잔디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소소하게 케이크에 촛불 불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사실 잠이 많아가지고 자다가 끝났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잠이 많은 저는 케빈이 없어도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소하게 보냈어요. 원래는 크리스마스면 이 북적북적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캐롤도 듣고 집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집에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내니까 그것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는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고 또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정희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지안이와 함께 활기찬 2시간 보내볼까요?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잔디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잔디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휴대폰에 들어서 문자 메시지로 샵 1991번, 앞으로 읽어도 1991, 뒤로 읽어도 1991, 우물정 1991번 누르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 잔디 다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 특이하다, 이거 괜찮다 하는 사연들 뽑아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당분간은 카톡 플러스 친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소통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언박싱 데이라는 날이라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선물 이야기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이어서 다음 노래도 선물과 관련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가 좋아하는 가수라고 얘기를 했죠. 겨울, 가을, 겨울 되면 이분의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K-윌의 선물 듣고 오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활기찬 주말 오후의 시작,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1부는 방금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주의 신곡과 함께합니다. 아침이 좋아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요, 트와이스의 Cry For Me입니다. 이번 신곡은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노래로 트와이스의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트와이스 멤버들도 상당히 실력파지만 그 중에서도 곡을 만든 작사, 작곡가들을 보면 이 노래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델, 마룬5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력한 라이언 테더와 박진영, 헤이즈가 이번 신곡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합인데 노래가 안 좋을 수가 없죠. 트와이스의 올해 마지막 신곡 듣기 전에 두 번째 신곡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이어를 필두로 정승환, 샘킴, 정재형 등 유능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안테나 뮤직이 처음으로 캐롤, 겨울의 우리들을 발매했습니다. 이번 신곡에는요, 소속 아티스트 13팀이 모두 참여를 했다고 해요. 모두 힘들고 지쳤을 텐데 올 한 해 끝에 어떻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첫 시즌곡 작업이 시작됐다고 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하는 안테나표 희망의 메시지, 크리스마스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노래 들어봐야 되겠죠? 트와이스의 Cry For Me, 그리고 안테나 엔터테인먼트의 겨울의 우리들. 트와이스의 Cry For Me, 안테나 엔터테인먼트의 겨울의 우리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신곡 만나봐야 되겠죠? 세 번째 신곡은요, 센언니 엄정화가 호피무늬로 컴백을 했습니다. 2017년 발매한 정규 10집 이후 약 3년 만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한층 더 녹익은 엄정화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요, 또 환불 원정대의 막내였죠, 화사가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산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엄정화의 호피무늬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metimes I feel like 크리스마스 시즌 맞춰서 또 나온 신곡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빼면 뭐가 더 남겠어요?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화심장어 아중점에서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MBC FM4U. 언제나 당신 곁에 MBC 라디오. 지안이의 정우의 희망곡 2부에서는 이주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이 노래 꼭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너무 많았지만 다 들려드리기엔 2시간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주중에 아쉽게도 들려드리지 못한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연은요, 1385번님의 사연입니다. 잔디, 젊음이 좋긴 좋아요. 여기 태권도 학원 앞에 얇은 도복 하나 입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물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전 패딩에 꽁꽁 싸매고 있어도 추운데 대단하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와우. 그러게요. 요새 잔디도 뼈가 시리는 나이인데 얼마나 추울까요? 근데도 이제 아이들은 열이 많으니까 그러는 것 같죠?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빅스의 대단하다 너.
빅스의 대단하다 너 듣고 왔습니다.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2주의 신청곡으로 주중에 들려드리지 못한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또 만나볼게요. 홈페이지로 올려주신 사연이네요. 이진경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저의 셋째 언니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주를 못 가서요. 서울에 사는 막내 동생이 전주 혁신부동산 대표 이은주 언니의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전주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이은주 대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형제가 4명인 거네요. 셋째 언니고 막내 동생이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넷째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야, 이런 대가족 좀 부러워요. 얼마나 이런 축하받는 일 때 이렇게 동생들이 또 챙겨주고 또 위에 언니 오빠들도 있으시면 챙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구혜선이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이어서요. 수지의 겨울아이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2부 2주의 신청곡 벌써 마지막 사연을 만나볼 시간이네요. 136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봐요. 저는 지역 라디오를 듣는 게 왠지 의리 같아서 듣게 되네요.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지역 뉴스 그리고 이런 지역 라디오의 특징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한다라는 게 아닐까요? 전북권 내에서만 나가는 우리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전북권 분들이랑 같이 이제 날씨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도 하고 전북권 내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방송이니까 그런 공감대가 또 잘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1362번님. 전주 얘기를 하셔서 이 노래 듣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계절이 부릅니다. 전주에 가면. 춤추는 나는 선물 요정.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을,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메이크업 이용권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빙상 경기장 앞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을,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 홀론 이용권을, 합리적 커피 생활에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를, 당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프리미엄 포차 브랜드 꽃물에서 블렌딩 꽃차 4종 세트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소독 프로셀프 바이오에서 천연살균 소독제를 드립니다. 네, 오늘 토요일 1, 2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언박싱 데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이제 선물을 풀어보는 날이다라는 이야기
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선물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선물과 관련된 노래도 들어봤고 2주의 신곡 그리고 신청곡까지 달려왔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사이먼 디와 자이언티가 부르는 Stay Cool.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MBC FM4U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CX 신개념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4U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나를 알아보니 더 좋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참 좋다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지한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3부의 시작을 알린 곡은 박효신의 기프트였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요. 또 다른 정의직이죠. 지은 작가와 함께 인생 영화를 추천하는 어바웃 무비로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누구에게나 인생 영화는 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바웃 무비 지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은 작가. 또 한 주 어떻게 보냈어요? 너무너무 잘 쉬고 있어요, 요즘. 정말요? 연말을 연말답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조금 많이 바빴어요. 맞아.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전주 MBC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다면 네. 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프로그램 몇몇에 굉장히 제가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정오의 희망곡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연휴다운 연휴? 연말다운 연말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렇구나. 아니 사실 뭐라 해야지 우리 지은 작가가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바쁜데 요새 조금 한가해졌다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다고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6일이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는 원래 쉬는 날에 집에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나가고 싶고 막 이래서 굉장히 좀 이번 연말에는 어떻게 보내나.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네. 어쩌나. 이거 내가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으라고 하고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저번 주에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자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착실히 제가 한 말을 수행하고자 집에서 제가 호언 장담을 했었어요. 내가 참 스테이크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가족들은 근데 기대를 1도 안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약간 요리를 잘 못해요. 한 번 하면 그리고 4인분이 아니라 막 6인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법의 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 맞춰서 했는데 6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 잘했습니다. 다들 그렇군요. 기대도 안 했는데 맛있었다. 기대가 낮아서 맛있었던 건지 정말 맛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잔디도 집에서 보냈어요. 그냥 가족들이랑 집 안에서 그냥 보냈는데 원래 잠순이라서 저는 24시간이 아니라 26시간 자라고 잘 수 있어요. 허리 아프잖아요. 아니요, 전 안 아파요. 진짜요? 잘 수 있기 때문에 자 요새 제가 살짝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콧물을 조금 훌쩍훌쩍 하거든요. 그 이유가 씻지도 않고 소파에서 그냥 잤다가 거실에 이런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감기 기운이 왔는데
그럴 정도로 저는 거의 크리스마스 뭐 케빈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자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물 교환 이런 것도 없어요. 그 개나 줘버려. 선물 이런 거 개나 줘버리고 네 저는 저를 위한 선물을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좋네요. 보냈습니다. 그럼요 외롭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또 지은 작가와 함께 영화 인생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무엇인가요? 오늘 소개할 인생 영화의 원제는 The Pursuit of Happiness 그리고 한국어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Pursuit of Happiness. The Pursuit of Happiness. 약간 영국식 이거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교환학생 다녀온 우리 지은 작가가 영국 발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발음을 좀 네, 좋아합니다. 당황하실까봐 이제 얘기를 했는데 행복을 찾아서군요. 네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올 텐데 이 노래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또 아마 들으시면 이 노래라고 하실 그럴 노래예요. 바로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입니다. 저도 이 노래 알 것 같아요. 해피.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퍼렛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네.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지은 작가 이 영화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지요? 제가 여러분께 청취자분들께 혹시 청취자분들의 인생 영화 있으면 맞아요. 함께 나누게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항상 했었는데 네. 1385번님께서 저번 주 방송 나갈 때 네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윌 스미스가 출연한 행복을 찾아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제 인생 영화입니다. 힘들 때마다 챙겨보는 영화인데 연말에 가족들과 따뜻한 방에서 함께 보려고요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정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이니까 함께 봐야 되고 거기에 이번 주가 올해의 마지막 어바웃 무비예요. 그러네요.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따로 뭐 준비를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청취자분들 사연과 함께 네. 인생 영화를 함께 나누는 게 또 이 어바웃 무비의 묘미가 아닐까 맞아요.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던 인생 영화 어바웃 무비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영화가 지은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영화는 아빠와 아들이 주요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주연인 윌 스미스가 자신의 친아들인 제이든 스미스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찐 아빠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배우의 친아들이랑 네. 그러니까 윌 스미스의 아들이 원래도 그 배우이자 가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출연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윌 스미스가 감정이입을 더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그 제이든의 귀여운 아기 시절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또 괜찮은 영화고 네.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실화 이게 정말 실화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요? 그 정도예요? 좀 많이 극적이에요. 나 같으면 저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막 굉장히 좀 진짜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좀 대단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충격과 그 감동이 깊은 영화랄까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한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노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아시다시피 윌 스미스는 굉장히 소울 넘치는 그런 배우이자 가수예요. 그러니까요. 그 랩을 하시는 그걸 보면 네네네. 이분은 왜 배우로 먼저 시작을 했을까? 가수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알라딘에서도 저 얘기하려 했어요. 지니의 역할인데 두비두바바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와우. 그게 원래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건 좀 TMI지만 윌 스미스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논란이 많았었어요. 왜요? 약간 윌 스미스가 뭔가 안 어울리는데? 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완전 완전 찰떡. 사라졌죠. 그런 이슈들을. 오. 완전 더 오히려 막 윌 스미스가 영화를 살렸다. 맞아요. 약간 이런 평들이 맞아요. 훨씬 많았으니까. 진짜로요. 이제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 배우이자 가수이기 때문에 네. 이 노래를 가져와 봤는데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곡인데 아.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앞에 아들인 제이든과 함께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아기가 옹알이 할 때라 아. 막 이제 이런 거죠. 아빠가 가사로 뭘 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막 빠바,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귀엽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 노래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윌 스미스가 부르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So Jaden, look, it's only a couple more records left on the album, man. Like, what you think? Can't stop the bum rush. The Wild Wild West. NBC FM for you. FM for you. 99.1 윌리 스미스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듣고 왔습니다. 진짜로 그 앞부분에 애기 옹알이 소리가 그쵸, 너무 들려가지고 귀엽죠? 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었네라고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좋았어요, 되게. 어바운무비 인생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줄거리 좀 들어보도록 하죠. 주요 인물은 크리스 가드너. 이 주인공이 크리스 가드너와 아들인 크리스토퍼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 가드너 역의 윌 스미스가 맡았고요.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역은 아들인 제이든 스미스가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 알아두실 인물은 린다, 아내 역으로 나오는 린다인데요. 네. 또 제이트 위스틀이라고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그래요. 인물도. 아니 지은 작가의 이런 포인트를 듣고 영화를 보면 확실히 좀 보이는 눈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필기하고 볼 거예요. 네, 주요 인물. 네. 왜냐면 영화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키포인트가 되는 인물들을 보고 알고 보게 되면 훨씬 더 감정이입도 잘 되고 좀 포인트로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맞아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크리스 가드너는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한물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딱히 그 기술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그런 의료기기를 파는 거죠. 약간 필요 없는데 굳이 살 필요 없는데 비싼 거.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휴대용 엑스레이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네, 그런 걸 판매를 하는데 초창기에 자기 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투자를 왕창 해서 그 기계를 정말 많이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잘 팔릴 거다 이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몇십 년째 지금 나눠 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세일즈맨이지만 굉장히 수완이 없는 그런 세일즈맨이죠. 그래서 빚더미에 거의 매일 나앉고 매일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아내인 린다는 공장에서 투시프트라고 하죠. 아침에 일하고 다시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일하고 이런 굉장히 힘든 생활을 반복을 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크리스가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나 어디 금융권의 그런 회사에 인턴으로 좀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린다 아내 입장에서 이제 복장이 터진 거죠. 네. 지금 당장 렌트비도 내야 되고 집값도 내야 되고 또 애기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냐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 지내고 나면 자기는 이제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크리스의 꿈이었어요. 그게 금융권에서 일하는 게. 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회사 앞에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모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가질 수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그런 꿈이었지만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런 행복한 표정을 보고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린다는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리는데 막 부탁을 해요.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엔 아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이제 아들과 아빠 둘이 살게 되는데요. 이게
세금을 많이 안 내고 네. 또 자동차 이렇게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니까 너무 불법 주차를 많이 해놓으면은 견인해서 네, 가는? 견인해 가잖아요. 그럼에도 견인을 갔는데 돈을 또 찾으러 안 오면 직접 찾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바로 코앞인데 이 견인차 때문에 네. 하루를 꼬박 그 유치장에서 보내게 어머. 됩니다. 근데 이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럼 과연 크리스는 어떻게 면접을 보게 됐을까? 네. 크리스가 마음을 여기에 이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중진 그러니까 좀 상급 그런 임원들을 찾아가서 자기 그냥 이력서를 줘요.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가 세일즈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막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나 예를 들어서 나 전주역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크리스가 아주 임기응변을 발휘해가지고 나도 전주역까지 가는데 같이 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번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유행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큐브? 네네. 손으로. 큐브라고 하죠. 저희가. 네네. 그게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원래 크리스도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자기가 너무 들어가고 싶고 하고 싶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뚝딱 해버린 거예요. 핸드큐브를 이렇게 만드시는 네. 거. 우와. 그러면서 근데 그 임원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절대 이거 못 맞출 거야. 큐브를 네, 못 왜냐면 맞출 거야. 당신은 그냥 세일즈맨일 뿐이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나한테 온 한마디로 그냥 취준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를 하면서 계속 옆에서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이거 하나로 그냥 보여준 거야.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먹혔던 거죠. 그래서 너 면접 보러 와라. 했는데 유치장에 갇혀서 막 추리닝에 막 어떡해. 나시 입고 네. 그러고 있는데 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땡 하자마자 엄청 뛰어가지고 네. 딱 면접장에 간 거예요. 근데 면접 임원들이 봤을 때 금융권에서 불량하죠.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딱 복장이. 크리스가 앉아서 했던 말이 정말 솔직하게 나 돈이 없어서 이걸 차를 제때 못 찾아서 난 지금 유치장에 갔다가 왔고 나 지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왔고 그냥 막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니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 근데 대신에 나는 답을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말을 하고 또 대신에 그 답을 알 수 있게끔 난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임원 중에 한 명이 너 같으면 면접 때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온 사람한테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 넌 뭐라고 할래? 라고 했더니 그때 엄청 창의적인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엄청 좋은 청바지를 입었나 보죠?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트도 있고 또 임기응변에 강하고 삶의 의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인턴십에 이게 따긴 했는데 인턴십 자리에 따긴 했는데 무급이에요. 무급으로 6개월간. 어떡해. 게다가 정직원은 한 명만 뽑아요. 막 몇십 명 뽑아놓고 딱 한 명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무급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세금도 못 내는 처지인데. 그래서 막 아등바등 살다가 아등바등 사던 와중에도 애도 보고 새벽에 앉아 공부하고 막 이런 좀 성실한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해피엔딩.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 가드너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크리스 가드너가 여기선 인턴으로 열심히 살고 네. 후에도 이제 정직원이 되는 아주 대박스포긴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만 크리스 일생은 인턴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옆 건물에 대형 투자사의 대표가 캐스팅을 네, 해요? 딱 알아봐요. 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애네.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해가지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막 초고속 승진을 해요. 그래서 6년 만에 자기만의 투자 회사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들의 이름을 딴 크리스토퍼 가드너 인터내셔널 홀딩스로 이걸 확장을 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투자 회사로 키워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와는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의 의지와 이런 거는 영화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되게 저는 실화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화라는 거야 했는데 이런 고난들이나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다 실화라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와.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약간 시원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영화에서. 이 과정이 영화에서 중요하네요. 이 영화에서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실화라고 하면 절대로 못한 사람을 이미 막 좀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을 실화로 만드는 영화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요. 성공을 했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론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 영화의 포인트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내느냐. 아.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진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었는가가 맞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생활고라던가 이런 게 진짜 힘든 건데. 진짜 보면 막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네. 새벽에 봤어요. 어.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좀 네. 더 깊이 하려고 새벽에 봤는데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동생이 저한테 언니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다가 너무 답답하고 막 제가 다 힘든 거 제가 공감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마음이 어떨지 막 공감이 가니까 막 가슴을 막 박으면서 저걸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만큼 좀 짠함을 넘어선 저걸 진짜 어떡하냐의 영화예요. 사실은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인물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형 투자 회사를 일궈내는 대표가 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심지어 크리스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제 크리스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래서 영화 초반에서도 말하지만 아빠를 28살 때 처음 봤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텐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떠날 때도 아들만 남겨달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좀 새아빠가 좀 난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엄마가 막 집에 막 불을 지르고 감옥에도 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본인의 가정도 그렇게 순탄하고 행복하지만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화라고 해서 더더욱이나 귀에 이렇게 솔깃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는 어떤 건가요? 어바웃 무비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여러분의 인생 영화 드라마 샵 1991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도 1385번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되겠죠.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아빠 윌 스미스만 이렇게 음악적 소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제이든도 요즘에 래퍼로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론 저스틴 비버랑 좀 꽤나 좀 끈끈한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스틴 비버의 노래 피처링을 제이든이 했거든요. 네. Never Say Never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Never say never. And never say never.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이제 마지막 부분. 한 줄 평 이야기 해주시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고 느낀 오늘의 한 줄 평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네가 해내지 못할 거란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꿈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돼. 라는 크리스 가드너의 대사입니다.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사실 올해처럼 추운 겨울이 어디 있을까요? 날씨가 춥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 마음이 참 맞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 크리스가 겪는 고난의 모든 원인은 돈에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에서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면서 폐업 세일이라고 하면서 좀 이런 걸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추워요. 그러니까요. 씁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없을까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옆에서 막 오래 버텼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이 있다면 그걸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리스도 자기의 꿈을 지키면서 성공을 쟁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 가드너가 이제
고난 끝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우리 올해는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한 해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내 것을 지키려고 그리고 서로의 것을 지켜주려고 정말 열심히 보냈던 한 해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를 좀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밀어봐라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네가 해내지 못할 거란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꿈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돼. 라는 한 줄 평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참 요새 어려운 시국이죠. 아, 이게 지금 1년째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1년만큼은 부디 제발 별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가 취준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은 작가의 한 줄 평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어바웃 무비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지은 작가 오늘의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올해 마지막 어바웃 무비인데 네. 제가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뭐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었고 네. 잘할 수 있을까?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네,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영화까지 추천을 해주시니까 저도 공유하는 제 입장에서도 뿌듯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더블루 있잖아요. 네. 모어덴 블루. 네, 모어덴 블루. 모어덴 블루를 보셨다고 오.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엄청 뿌듯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2020년 어바웃 무비는 여기서 끝이지만 네. 2021년의 어바웃 무비는 더 좋을 거라는 맞아요. 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 거라는 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바웃 무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또는 드라마 소개해 주세요.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입니다. 지은 작가 이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이야기 고마웠고요. 저희 내년에도 활기차게 또 영화 이야기 해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다 포기하지 마. 춤추는 나는 선물 요정.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을,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메이크업 이용권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빙상 경기장 앞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을,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 홀론 이용권을, 합리적 커피 생활에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를, 당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프리미엄 꽃차 브랜드 꽃물에서 블렌딩 꽃차 4종 세트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소독 프로셀프 바이오에서 천연살균 소독제를 드립니다.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굉장히 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남은 오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없고요. 라디오 99.1MHz 전주 MBC 앱을 통해서 저와 활기찬 정오의 시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짠짠짠짠 잔디 모지안이었습니다. 내일도 저와 활기 충전하러 오실 거죠?